자, 교재 101페이지. 자, 보험 가입금액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이분 어디 가셨네? 아직 안 들어오셨을까? 아, 그래요? 자, 교재 101페이지에서 방금 우리가 이제 버섯 작물, 시설 작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버섯에서도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 목적물이 3개잖아요. 즉, 버섯을 재배하는 우리가 시설, 얘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버섯 재배사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난방시설, 환기시설 이 애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버섯 작물. 얘들이 뭐냐면 다 보험의 목적물이에요. 다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방금 우리가 버섯 작물 이제 했어요. 했죠? 그러면 얘네들 있죠. 이 버섯 재배사나 부대시설. 그리고 우리 하우스. 우리 하우스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우스 있잖아요. 그 하우스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하우스. 그러면 여기서 이 버섯 재배사라든가 이 농업용 시설물은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니 증거 말이에요. 여기 봐보시면 자, 이 버섯 재배사라든가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할 것이니 증거 말이다. 방금 우리가 버섯 작물을 했어요. 생산비로. 자, 봐보겠습니다.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입 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산정된 재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에서 결정한다. 단,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경랑 철골조 비규격 하우스는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 서류를 기초로 보험 가액을 추정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애는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어디에서 이쪽 파트에서 저희가 얘는 더 복잡하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아주 타이트하게만 나와서 이 부분을 여기서 건드리면 오히려 여러분 여기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여기는 나중에 저쪽에서 어디에서 이걸 자세히 좀 배울 거냐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교재 몇 페이지냐면 154페이지. 우리 교재 있잖아요. 교재 얘는 교재 154페이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배워야 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더 얘는 혼란스러워져요. 여기 154페이지. 자, 거기에서 얘는 또 자세히 배울게. 차라리 여기는 더 어려우니까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교재 154페이지로 넘어갈 거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 얘는 여기서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가보시면, 자, 인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삼. 자, 우리가 인삼은 본 목적물이 2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작물. 있죠? 인삼 작물이 있고요. 그 다음 인삼 위에 설치된 누가 있냐면, 해를 막아주는 해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인삼은 있잖아요.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인삼은. 자, 여기가 인삼 농지예요. 우리가 산포라고 표현하죠? 자, 인삼 농지인데 얘가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지금 보험에 가입하려고 연근이 몇 년근이냐면 2년근이라고 표현해요. 2년근. 그러니까 연근은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2년근에 해당되는 우리가 인삼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인삼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하니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자, 1000제곱미터에다가 1제곱미터당 인삼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1제곱미터. 그럼 1제곱미터당 인삼 가격이 10,000원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1000만원을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갖다 그대로 공식을 하게 되면은 1000 뭐가 되냐면 재배 면적이에요. 인삼의 재배 면적. 거기 나왔죠. 재배 면적. 거기에다가 이 10,000원을 우리가 방금 인삼에 대한 보상가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연근. 2년근에 대한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2년근에 대한 가격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연금별. 2년근, 3년근, 4년근. 연금별. 무슨 가격이다? 보상해주는 가액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근, 3년근, 4년근, 5년은 다 가격이 다르겠죠. 연금별 보상가액으로 보험 가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를 막아주는 해가림시설 보험 가입 금액은 얘는 어떻게 보험 가입을 하냐면 뭘로? 자, 시가로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시가. 자,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내가 구입할 때는 5천만 원이었어요. 3년 자동차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그럴 때 5천만 원으로 여러분들 자차 보험 가입을 한 게 아니라 현재 가치, 지금 현재 가치가 만약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 보험 가입하시는 거죠. 같아요. 내가 해가림설을 설치할 때는 얼마짜리였는데 해가림설이 5천만 원짜리였어요. 원래 신축가액이. 새 가격이. 근데 이 5천만 원 보험 가입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해가림설을 3년 썼습니다. 그럼 3년 썼으니까 이미 강가가 됐겠죠. 3년 쓴 거 빼고 현재 가치로 빼라 이 말이에요. 그럼 3년 동안 쓴 게 몇 프로가 깎아졌냐면 30% 깎아져서 지금 현재는 70% 남았어요. 그럼 70% 남으면 5 7 35 3,500만 원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원래 얼마짜리였는데 5천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현재 3,500만 남았죠. 3,500만 원 시가 얘를 갖다 뭘 한다? 보험 가입을 한다고. 자동차하고 똑같아. 그럼 여기서 방금 내가 30%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미 감가가 된 거 내가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 그대로 공식화 시켜보면 자 5천만 원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 짓는 비용이에요. 맨 처음에 신축 비용이에요. 그 용어 이 5천만 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조달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가 이제 앞으로 제조달가액 많이 쓸 거예요. 이 제조달가액은 그럼 뭐예요? 신축 비용이야. 새로 짓는 비용. 새로 새 값으로. 여러분 말하면 자동차 신차 가격이에요. 지금 온해시설 또는 해가림시설 신차 새 가격. 제조달가액 곱하기 100%에서 방금 30% 내가 쓴 거 뺐다고 그랬어요. 이 30%를 갖다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가상각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3년 동안 내가 쓴 거 깎아진 거 몇 프로가 없어졌니? 그걸 갖다가 감가상각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감가된 거, 없어진 거 몇 퍼센트? 30% 없어졌어. 1년에 몇 퍼센트씩? 10%씩. 10% 해서 3년 동안 30%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 30%를 합쳐서 우리는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가상각률이라고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뭐예요? 현재 뭐해라? 현재 가치로 공가입해라. 그 말이에요. 얘도 다 나누기만 절사예요. 나누기만 절사. 금액이 만약에 산출된 금액이 3,521만 7천 원이었다. 그렇게 되면 얼마로 한다고요? 3,520만 원이 뭐가 된다?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나누기만 절사시킨다는 거. 일단 해가림설은 중요한 것은 뭐 한다? 보험 가입을 뭘로 한다? 현재 가치, 시가로 하더라. 여기서 제조달가액이라는 것은 같은 동형, 같은 모양, 같은 재질로 뭐 한다? 새로 짓는 비용을 갖다 우리는 제조달가액이라고 표현하는 거. 신가. 여기서 말하는 이 제조달가액은 신가야, 신가. 시가가 아니라 신가. 원래 설치한 비용.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하단에 가보시면 자 인삼의 보험 가입 금액은 연금별 보상가액 곱하기 재배 면적. 그 다음에 하단에 인삼 해가림설 보험 가입 금액은 제조달가액 곱하기 감가상각률을 감하여. 여기서 감하라는 건 뭐예요? 빼라 이 말이에요. 차감하여. 줄임이요. 차감하여 결정한다. 감가상각률을 감하여 이 말은 뭐예요? 차감하여. 그래서 여기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률을 빼고 산정해라. 차감하여 뜻은. 감하여 뜻은. 마이너스 시키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가보시면 자 손해평가 있잖아요. 자 손해평가 하시고 그 다음에 재보험이라는 것은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거고 그 다음 103페이지에서 3번에 정부의 지원 자기다 별표 해놓으시고 정부의 지원 자 이건 정책보험이라겠어요. 그럼 정부에서는 뭘 지원해준다? 보험료 지원해준다겠죠. 근데 제가 방금 전 시간에 정부에서 약 50% 정도 지원해줍니다. 그 말이 있어요. 근데 모든 품목이 다 50%가 아니라 자, 약간의 품목별로 차등 적용을 합니다. 네, 그 차등 적용하는 걸 볼게요. 자, 첫 번째. 농작물 재보험 사업의 재원은 보험료이다. 당연히 보험료가 있어야 보험금을 주겠죠. 자, 보험료는 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물 재보험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밑줄 납입, 즉 순보험료의 50% 내에. 사실은 이건 원래 잘못된 거예요. 그냥 최소가 50%거든요. 근데 여기가 50% 내에 이 말이 잘못된 거. 내란 말이 사실 빠져야 되거든요. 그냥 50%야. 근데 이 교재를 쓴 사람들이 이것은 좀 실수를 해버렸어. 내로 나와버린 거야. 다시 말해서 일단 정부에서는 보험료 지원을 해줘요.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줘.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존 원칙을 일단 원칙을 잡으시라겠죠. 원칙이 뭐냐면 순보험료에서 더 준다 그랬죠. 순보험료. 근데 순보험료 50%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50% 내에
즉 50% 이내에서 지원해줄게. 그럼 이 말에 의하면 최대 풀이 50%라는 소리죠. 최대가 50%. 40% 줄 수 있고 30%도 줄 수 있고 20% 줄 수 있다는 소리겠잖아요. 그러면 50% 내야. 일단은 최대가 뭐예요? 50%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A적으로. 자, A적으로. 자, A적으로. 자, 고정된 애들이 있어요. 확정된 애들이 있는데 봐보시면 밑에 박스 사표 3-9. 자, A적으로 얘가 표 3-9예요. 표 3-9에 의해서 봐보시면 자, 과수 4종. 사과부터 배, 단감, 떫은감. 이 애들의 그 네모 박스를 가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 보장 수준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즉 60%, 70%, 80%, 85%, 90%. 즉 얘는 계약자가 가져가는 보장 수준이죠. 그럼 반대로 계약자가 책임지는 것은 60%인 경우에는 40%, 그다음 70%는 30%, 그다음 80%는 20%, 15%, 10%. 즉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요,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부담 비율이 거기에 그대로 써보시면 60% 같은 경우는 자기 계약자가 책임지는 게 40%잖아요.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0%, 15%, 1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즉, 계약자가 책임지는 거. 근데 우리 지금 교재에는 보장 수준으로 해놨잖아요. 계약자가 가져가는 것은 몇 프로 가져간다? 90%, 85%,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여기는 70%. 그 다음에 여기는 60%.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계약자가 가져가는 거. 이걸 갖다가 용어는 우리는 뭐 얘를 갖다가 용어는 얘는 보장 수준. 계약자가 가져가는 거. 반대로 10%부터 40%는 뭐예요? 계약자가 책임지는 거.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자, 밑에. 그럼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부담 비율.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 나는 10%를 내가 보험 가입했어. 이랬을 때 과수 4종. 사과비 단감. 정부에서 몇 프로 지원해주니? 지금 그 말이에요. 정부에서 몇 프로 도와주니? 그 말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몇 프로 도와주냐 할 때 얘는 딱 고정이라고요. 봐보시면. 즉 40%형일 때는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고 써져 있냐? 몇 프로 주는 거예요? 60% 줄게. 정부에서 60% 주는 거예요. 다른 품목들은 50%밖에 안 준다고. 근데 사과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 훨씬 더 많이 준다고. 그럼 봐보시면 자 60% 제일 하단에요. 60%, 60%, 50%, 40%, 38% 있잖아요. 자, 얘도 60% 주죠. 그 다음 얘는 50% 주죠. 그 다음 얘는 얼마예요? 얘는 40% 주죠. 그 다음 얘는 38%. 즉 얘는 딱 고정이에요. 고정. 이 숫자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60, 60, 50, 40, 38%. 즉 자기 부담 비율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의 자기 부담 비율이 15%형이에요. 그럼 제가 사과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정부에서 몇 프로 도와준다? 40%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자기 부담 비율 40%형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내가 단감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몇 프로 도와준다? 60%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얘가 사과가 아니고 자, 품목이 벼입니다. 벼. 벼를 제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근데 벼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봐보시면 자, 지원율이 좀 달라지죠. 지원율이. 그죠? 지원율이. 그럼 봐보시면 지원율이 얘는 60%예요. 55%예요. 50%예요. 48%예요. 47%예요. 지원율이 달라져. 암기하셔야 돼, 이 숫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차등 지원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자 포도야, 포도. 포도를 제가 보험 가입하려고 그래. 근데 포도는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얘들은 얘하고 관련 없어. 그냥 포도는 조건을 무조건 줘야 돼. 지금은 어떻게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50% 안짝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방금 원칙이 순보험료 50% 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포도는 정부에서 50% 줍니다. 이렇게 조건 딱 줘버린다. 조건을 줘요. 얘는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아. 포도, 뭐 마늘 다 나머지 누가 제한? 사과배, 단감, 떫은감, 벼를 제한.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고 조건을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순보험료야. 기준이 순보험. 방금 그랬잖아요.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에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자, A씨가. 자, 지금 제가 사과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자, 보험료를 산출했습니다. 산출했는데, 자, 영업보험료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자, 그 중에서 손보험료가 얼마냐면, 자, 80만 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부가보험료는 얼마겠어요? 20만 원이겠죠. 자연스럽게 부가보험료는 20만 원. 자, 이때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의 자기 부담 비율을 몇 프로의 형을 보험에 가입했냐면, 자, 10%형을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주는데, 몇 퍼센트 지원을 해주냐면, 40% 지원을 해줍니다. 이 지자체는 항상 조건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40% 줍니다. 이렇게 조건 줘야 된다. 그럼 이제 답, 문제. 계약자가 책임지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얼마예요? 이 조건에서 계약자가 책임지는 게 얼마예요? 보험 가입을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럼 방금 그랬죠. 계약자는 뭐에 대해 책임진다고요? 순 보험료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그럼 전체, 자, 순보험료에서, 자, 순보험료 80만 원 이거 납부를 해야지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한다고. 근데 이 순보험료를 도와준다고. 누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자, 80만 원에서 누구 걸 빼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 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거 빼면, 이제 내가 낼 거죠. 그럼 80만 원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자기부담비 10%입니다. 이때 10%일 때 정부에서 몇 프로 도와준다고요? 정부에서 사과니까 40%. 10%일 때는 38% 도와주잖아요. 자기부담 10%일 땐 정부에서 38%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자기부담 10%짜리는. 여기 지금 지원율, 보장 수준이 90%가 결론은 자기부담 10%라고 했잖아요. 자, 자기부담이 10%일 때는 정부에서 몇 프로 도와준다고? 38% 도와준다고. 정부에서. 1 마이너스 0.38. 아, 38% 아니에요? 맞잖아. 예, 이렇게 반응이. 자, 38%. 그리고 또 지방자치에서 몇 프로 도와준다고요? 40%. 0.4. 결론은 지금 몇 프로 도와주냐면 78% 도와주는 거예요. 계약자가 몇 프로만 내는 거예요? 22% 내는 거예요. 계약자가. 22%. 그러면 22%, 80만 원에 대해서 22%. 22% 내는 거예요. 8, 26, 8, 26 얼마예요? 17만 6천 원? 이렇게. 계약자가 내는 돈 27만 6. 원래는 계약자가 얼마 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암보험 내면 내가 100만 원 다 내야 돼. 근데 이 사과보험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얘가 자기 부담비율이 10%가 아니고 자기 부담이 30%형이라고 봐봐. 30%. 그럼 계약자가 얼마 낸 거 봐봐요. 자, 8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30%일 때 정부에서 몇 프로 주는 거예요? 60% 주죠. 자, 0.6. 자, 지자체 40%죠. 이럴 때 뭐예요? 계약자는 돈 하나도 안 내요. 다 지원받아. 자, 이거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사과가 아니라, 자, 얘가 벼라고 해봐, 벼. 분목이라고 해봐요. 벼? 그럼 자, 벼 똑같죠? 자, 조건 똑같아요. 자, 그럼 80만 원 곱하기. 자, 자기 부담 30%야. 30%일 때 벼 몇 프로 도와준다고 했냐면 55% 도와줘. 그럼 1 마이너스 55. 그럼 지자체 40%. 그럼 계약자는 95% 지원을 받으니까 나는 5%만 내는 거야. 5%. 그 5% 내는 거야. 자, 만약 자기 부담 비율이 10%야, 10%.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자, 자기 부담 10%일 때 정부에서 몇 프로 도와줘요? 47%. 0.47. 마이너스 지자체. 그럼 87%. 나는 13%만 내는 거. 굉장히 좋은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서 보면 우리 계약자가 부담하는 게 엄청 보험료 약해요.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야. 보험료 지원.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보험이잖아요. 그쵸?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는 거의 다 50%다 해줘. 실무에서는
지금 이제 이 사과와 벼를 제한 나머지 품목들은 다 50% 줍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은. 나머지는 다. 이게 거의 계약자가 10%밖에 보험료 지원을 안 내요. 지자체에서 거의 40% 주니까. 근데 그나마도 또 이 10%에서 막 5%부터 10%를 다 대주는 게가 어디냐면, 어디서 다 대줘버리냐면, 지역 농협에서. 농협에서 누구를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다 줘버려. 지금 농협의 예산이 많은 데는 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다 대줘버려. 이것은 농협의 어떤 자립도에 따라 달라져요. 좀 농협이 조금 이렇게 좀 수익이 많이 난 데는 많이 도와주고, 수익이 안 난 데는 조금 도와줘. 농협별로 달라. 굉장히 좋은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격적인 보험료 지원이 있으니. 어쨌든 여러분이, 자, 이 숫자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조건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저는 자기 부담별로 조건을 줬잖아요. 근데 이를 갖다 조건을 또 바꿀 수 있어요. 뭘로 바꾸겠어요? 보장 수준으로. 그러죠. 이렇게 조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부담별 조건 안 주고 보장 수준으로. 그럼 보장 수준 85%입니다. 이렇게 조건 주죠. 얘가 벼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여러분이 이 보장 수준 85%라는 것은 자기 부담률이 몇 프로짜리다. 15%의 형이구나. 이렇게 얼른 바꾸셔서 하시면 돼요. 보장 수준이 85%의 형이야. 이렇게 딱 줬어요. 그럼 얘는 자기 부담률이 몇 프로짜리구나. 15%짜리구나. 이 두 개 합쳐서 100이 나오면 되니까. 계약자가 85% 가져가는 거. 15%라는 건 계약자가 15% 책임지는 거. 이 뜻이에요. 보장 수준으로도 조건 줄 수 있고 자기 부담 비율로도 조건 줄 수 있어요.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교재 3번 거기 103페이지에서 3번 정부의 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38%부터 60%까지 차등 보조하더라. 그리고 그 네모 박스 3-9 박스 하단에 가보시면 재보험 사업자 운영비는 국고에서 100% 지원한다. 재보험 사업자 운영비라는 것은 바로 무슨 보험료예요? 부가보험료. 즉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국고에서, 즉 정부에서 100% 준다 그 말. 즉 그럼 여기 방금 제가 이 조건에서 그럼 여기에서 부가보험료는 지금 얼마인 거예요? 여기서 20만 원이죠. 그럼 이 20만 원 누가 다 내준다고요? 정부에 다 내준다. 정부에서 다 내주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자, 얘가 벼라고 해봐요. 벼. 이게 벼 품목이야. 그럼 반대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아니라 자, 정부에서 책임지는 총액을 우리가 빼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일단은 순보험료에 대해서 자, 여기요. 자기 부담 10%야. 이게 벼예요. 10%일 때는 정부가 몇 프로 책임진다고요? 47%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요. 뭐에 대해서? 순보험료에 대해서. 즉 84만 원에 대해서 정부가 47% 책임지죠. 그 여기에다가 부가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가보험료가 얼마예요? 20만 원. 20만 원 정부가 다 내주죠. 이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돈. 이해하셨나요? 즉 순보험료에 대해서 몇 프로? 정부는 지금 자기 부담이 10%이니까 10%일 때는 정부가 47%. 순보험료의 47% 플러스 부가보험료 전액을 누가 책임진다? 정부가 책임진다. 이렇게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책임지는 보험료 함께 구하세요. 계약자가 책임지는 보험료 구하세요. 따로따로. 어쨌든 키워드는 뭐다?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부가보험료라고 표현한다. 이 부가보험료 누가 책임진다? 정부가 다 책임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프로테즈, 얘네들은 지금 뭐에 대해 책임지는 거냐면 순보험료에 대해서 몇 프로 책임지는 거예요. 전체 보험료에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테즈는 순보험료에 대해서. 자, 그 다음 103페이지에서는 기관별 역할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예시 문제 한번 봐보시고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자, 108페이지가 여기서 시험이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했잖아요. 각각의 이제 품목별. 제가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몰았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개별 품목을 보는 거예요. 개별 품목. 하나하나.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스타트가 누구 나왔냐면 적과전, 즉 과수인데 이제 우리가 과수부터 보는데 그 과수 중에서 첫 번째 스타트가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이에요.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 종합이용. 적과전에는 뭐 해라? 종합으로 보장해라. 그래서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 자, 첫 번째. 이 품목에 가입하는, 이 상품에 가입하는 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를 저가전 종합이용 상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만 가입하는 겁니다. 이 상품 이름이에요.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이라는 것은. 얘는 상품 이름. 우리 실비보험, 안보험하듯이 얘도 상품 이름이야.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 상품에 가입하는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품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자, 보험 가입부터 한번 얘기해 봐보세요. 보험 가입부터.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냐. 자, 올해 2022년을 연상하십니다. 2022년에는 언제 보험을 가입하냐면 2월 달에 보험 가입해. 2월 달에. 그럼 2월 달에 저희가 뭐 한다? 보험 가입을 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부한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도 산출했고 보험료 납부했고. 자, 그러면 이때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우리 첫 번째 연상하셔야 뭘 알아야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보험료를 내니까.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방금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가입 수확량에다가 1kg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가입 금액을. 그러면 이제 가입 가격이야 1kg에 뭐 3,000원이야 이런 거 주겠죠. 근데 우리가 가입 수확량은 몰라. 그러면 이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냐면, 자, 여기가 품목이 사과예요. 지금 제가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게, 자, 3,000제곱미터예요. 사과 나무가 500주가 있습니다. 나무 수령이 5년 됐어요. 품종이 호지입니다. 얘는 갖다 우리가 품종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과라는 것은 영어가 품목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사과종 속에서 종류가 나눠진 걸 품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후지고, 자, 재배 방식이 촘촘하냐 아니면 굉장히 넓냐에 따라서 우리는 밀식 재배다, 반밀식이다, 일반이다 나눕니다. 근데 얘는 만약에 자, 일반 재배 방식이에요. 자, 이 조건을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죠. 2020년, 자, 우리 사과 수확은 언제 끝나냐면 11월 30일 날 끝나요. 가을에 지금 이제 사과 막 수확 끝내잖아요. 이때 예상을 하는 거지. 올해 사과 몇 개가 열릴 거야 예상할 수 있죠. 우리 과수원에. 이 조건일 때 우리 과수원에 사과가 몇 개 열려? 예상할 수 있잖아. 자, 사과가 만약에 5만 개 열려.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예상한 거야, 예상. 이 예상한 걸 갖다가 우리는 영어를 배웠어. 이미 영어 정리 시간에. 이걸 갖다 뭐라고 배웠냐면 평년 착과수라고 했어요. 착과수. 달려있는 개수. 2022년도에 약 5만 개가 달릴 거야 라고 우리 뭐 했다고요? 예상했다고. 이 용어를 평년 착과수라고 그랬어. 여기에다가 무게, 과중을 곱하게 되면 자 1kg에 만약에 300g에서 5, 3, 15, 15,000kg 우리는 뭐요? 무게로 환산시켰어요. 얘를 갖다 우리는 영어를 뭐라 표현하냐면 평년 착과량이라고 했어요. 착과량. 영어를. 그러면 지금 예상한 거야. 몇 년도에? 2022년 가을 수확기 때 우리 과수원에 이 조건일 때 15,000kg이 달릴 거야 라고 뭐 했다고요? 예상했다고요. 이 예상을 한 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 가입 수확량은 뭘로 결정을 했냐면 평년 착과량으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가입 수확량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15,000kg를 뭐 한 거예요? 나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얼마로 4,500만 원을 갖다 뭐 한 거예요? 보험 가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가 스타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 4,500만 원에 대해서 난 뭐 한 거예요? 보험료 납부한 거야. 보험료 납부하고 난 보험 가입한 거예요. 자, 이제 쭉 갑니다. 보험 가입했어요. 무슨 방식으로? 저가전 종합이용 상품에 나 보험 가입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나무가 꽃이 피고. 자요. 자, 꽃이 폈어요. 꽃이 피면 사과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어린 사과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가라고 그래, 유가. 어린애들. 자, 유가가 엄청 달렸어요. 조금 달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근데 그 유가를 갖다 우리는 다 키우지 않는다겠어요. 남은 것만, 키울 것만 놔두고 우리 계약자가 뭐 한다? 다 따버린다겠습니다. 적과 열매 속기 작업을 합니다. 계약자가 따 열매 속기 작업이 끝나면 여러분이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자, 무슨 조사를 하게 되냐면, 달려있는, 진짜로 우리가 방금 15,005만 개가 달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몇 개 달렸는가 방금 이제 우리가 다 개수를 세야 돼. 그걸 갖다가 조사를, 저가가 끝났어요. 달려있는 개수 셉니다. 그걸 조사를 저가 후 착가수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사했어. 자, 조사를 했는데, 이제 진짜 왜? 나는 봄에 지금 현재 5만 개를 봄에 다 걸었어요. 근데 정말 조사를 해봤더니 방법이 두 가지겠죠. 농사가 정말 잘 돼서 올해 6만 개가 달려버릴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근데 농사를 정말 안 됐어. 왜? 피해를 입었어. 봄철에 한참이 꽃이 펴서 수정될 시기에 너무 날씨가 추워버렸어. 지금 무슨 피해를 입어버렸냐면 냉해 피해 입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과가 오히려 몇 개밖에 4만 개밖에 안 열렸어. 또 반대로 냉해 피해 하나도 없었어. 근데 계약자가 관리를 안 해버렸어. 약도 안 하고 농사를 못 지어버린 거. 즉 농사를 못 지어서 또 3만 개밖에 안 열릴 수 있겠잖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조사를 합니다. 그럼 조사를 해서 만약에 우리 집에 몇 개가 정말 열렸냐면 6만 개가 열린 거야. 진짜로 달려 있었어.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는 얘는 확정이죠. 확정. 진짜로 달려 있는 애니까. 이 확정된 이 개수를 갖다가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 가수의 기준. 그래서 이 용어를 달려 있었잖아요. 기준 착가수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되는 거야. 평년 착가수는 예상이야. 얘는 정말 달려 있는 거야. 우리 집에 기준이 말이야. 기준이 되는 거야. 달려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가죠. 계속 갑니다. 가다가 자, 7월 달에 또는 8월 달에 무슨 피해가 오냐? 태풍이 오죠. 그럼 사과가 떨어지죠. 자, 낙과 피해 발생합니다. 떨어졌어요. 보상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8월에서 9월 달에 너무 덥습니다. 사과가 익어버리죠. 폭염으로. 익어버리면 보상해줘야 돼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소 피해가 발생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철에 지금 딱 이 시기죠. 이 시기에 너무 추워버려요. 지금 언제부터? 뭐 9월부터 11월 사이 추워버려. 그럼 얼어버려. 우리 사과도 얼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보상해 줄게요. 가을 동상에 피해 발생했네요. 보상해 줄게. 얼어버려. 그리고 나 최종적으로 자 11월 30일까지 해서 보험은 끝납니다. 수확이 종료돼요. 이 방법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자, 그러면 이때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이 적과 시점으로 해서 우리는 생육 시기를 나눠요. 즉 보험을 이때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 체결한 시점부터 언제까지? 적과 전까지 생육 시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적과 전. 그다음 적과가 끝났어요. 적과가 끝나부터 언제까지? 수확 종료 시점까지를 우리는 적과 후. 즉 생육 시기를 두 단계 나눈 거예요. 적과 종료 전, 적과 종료 후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자, 이 적과 종료 전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해 줄게.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해 준다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얘가 종합이야, 종합. 너 피해 본 거 다 해줄게, 종합. 그래서 보상 방식이 뭐예요?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적과 전에는 다 해줄게. 그런데 자, 적과가 끝났습니다. 과일 열매 속기가 끝났어요. 적과 후부터는 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 못 해주고 몇 가지만 7개만 보상해 줄게. 7조. 그 정해진 거 7개만 꼭꼭 집어서 보상해 줄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종합위험 방식이 아니라 적과 종료 이후에는 무슨 방식으로 넘어가 버리냐면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특정한 재해만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가 전에만 종합인 거야. 그럼 저가 후에는 무슨 방식? 특정이원 방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특정한 재가 7개가 있잖아요. 거기 교재 하단에 가보시면 그 특정한 재가 7개라고 그랬어요. 7개. 그 7개를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냐면 누구 집에? 강태우 집에 지진과 화재가 일어났는데 강태우 집만 화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친척 집에도 일가에도 지진과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강태우 집에 지진과 화재가 일어났는데 누구 집에도? 친척 집에도 일가에도 지진과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럼 종류가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소피해, 가을 동상해를 저가 종료 후에는 애들만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종료 이후에는 조수에 자 멧돼지 피해가 있다. 그럼 보상 안 해줘요. 냉해 피해가 있다. 보상 안 해줘요. 아시겠죠? 일단은 보상한 재해를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저가후 착화수 조사를 여러분이 하셨어요. 저가후 착화수 조사를 했는데 제가 방금 우리 집에는 5만 개가 열릴 거야 하고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저가후 착화수 조사를 했더니 몇 개밖에 안 열렸냐면 4만 개밖에 안 열린 거야. 이게 10,000개가 줄었어. 근데 이 10,000개가 줄어든 원인을 찾아봤더니 4월 달에 굉장히 추웠어요. 즉 냉해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 냉해는 자연재해 속의 종류예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10,000개가 줄었죠. 피해를 입은 겁니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10,000개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험 걸어놨으니까, 보험을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이 10,000개 줄었잖아요. 줄었어. 뭐가 준 거예요? 착가가 줄었잖아요. 달려있는 개수가 줄어봤죠. 10,000개가. 그래서 이 10,000개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험금을. 그러면 이 10,000개에 대해서 돈을 주는데 이 돈을 갖다가 착가가 줄었어. 달려있는 게 줄었어. 그래서 돈을 갖다 용어를 착가 감소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착가가 줄었어요. 이 돈을 주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보상하는 재로 인해서 착가가 줄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후로 넘어옵니다. 했는데 방금 태풍으로 인해서 자 10,000개가 떨어졌어요. 10,000개 너무 많죠? 1,000개가 떨어졌어요. 그다음 일소피해로 해서 1,000개가 피해 입었습니다. 가을 동상으로 해서 1,000개가 피해 입었습니다. 총 몇 개가 피해 입었냐면 3,000개가 피해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 3,000개는 뭐예요? 우리가 다 합친 거잖아요. 누적시킨 거예요. 즉 줄었어요. 줄었어 해서 이를 갖다가 감수 과실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수 과실수. 그럼 여기다가 과중을 곱하게 되면은 감수량이 되죠. 감수량. 그죠? 해서 얘에 대해서 또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피해로? 태풍, 일소, 가을 동상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럼 이 돈 이름을 갖다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 과실 손해보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서 이 저가 전 종합위험 방식은 보험금이 2번 나와요. 저가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돈을 주고 저가 종료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 돈을 따로 줍니다. 각각 따로따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가 전에 방금 냉해 피해로 인해서 10,000개가 줄어버린 거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착가 감소 보험금. 그 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에 이렇게 태풍 피해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주는 돈을 갖다가 과실손해보험금. 일단 보험금 이름을 2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착가 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착가 감소 보험금은 저가 종료 발생 이전의 피해로, 과실손해보험금은 저가 종료 이후에 발생한 피해로 인해서 주는 돈. 따로따로 나눠진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일단 보험금 이름, 보상하는 재. 해서 자 교재 108페이지 가보시면 일단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것은 사갑의 단감, 떫은감이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3번에 상품 내용 가보시면 보상하는 손해에서 저가 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그 다음에 109페이지 그 2번에 가보시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합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7개를 보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7개가 강풍, 태풍, 우박. 다음 뒷장에 가보시면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해, 일소피해. 얘를 갖다 우리가 7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7개만 꼭꼭 집어서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 종료 이후에는 특정위험 방식, 저가 종료 전에는 종합위험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재 108페이지에서
그 자연재해 종류에서 먼저 태풍 피해라는 게 뭐니 했을 때 108페이지. 태풍이라는 것은 최소한 태풍주의보 이상이에요. 우리가 태풍 등장 기상특보 발령되잖아요. 그럼 태풍이라는 것은 태풍주의보가 발령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박은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정나군과 봉우리 저구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가 내려서 발생한 피해. 그 다음 109페이지 가보시면 동상에는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차이점이 동상해하고 그 하단에 있는 냉해하고 차이점. 둘 다 추운 거잖아요. 둘 다 추워. 근데 동상에는 얼어버려요. 즉 동상에는 어디에서? 영하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니까. 근데 냉해는 영상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영상에서. 날씨가. 그럼 동상에는 얼어버려. 그럼 냉해는 얼지는 않아요. 근데 얼진 않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원래 우리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마늘을 심었어요. 마늘이 싹이 났어요. 근데 이 마늘이 지금 잘 자랄 수 있는 온도가 지금 만약에 18도야. 근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3도로 내려가 버렸어. 그럼 영상이죠. 날씨가 지금 현재. 영하는 아니죠. 이게 마늘이 너무 추워가지고 어때요? 피해 입었어. 이걸 갖다 우리는 무슨 피해라고 표현하냐면 냉해라고. 즉, 자 우리가 봄에요. 봄에도 있잖아요. 봐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꽃이 막 지금 현재 수정이 되려고 꽃이 막 피었어. 봄에 복숭아가. 근데 원래 얘들이 꽃이 피어서 수정될 수 있는 그 온도가 15도야. 적정 온도가. 근데 갑자기 추워가지고 온도가 4도로 떨어져 버렸어. 이게 꽃이 어때요? 다 오므라져갖고 죽어버렸어. 얘를 갖다 우리는 영상이잖아, 분명히. 얘를 갖다 분명히 영상인데 피해 입었죠. 얘를 갖다 우리는 무슨 피해라고 표현하냐면 동상이라고 말하지 않아. 냉해라고. 즉 생육 적온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는. 우리 작물 그 특성 있잖아요.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생육 적온 온도라고. 적정한 온도. 근데 그 적정한 온도 이하의 무슨 온도로? 산기온, 차디찬 온도. 산기온으로 해서, 즉 영상에서 산기온에서 발생한 피해를 갖다가 우리는 냉해 피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냉해. 냉해는 굉장히 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요. 우리가 벼가 한참 출수할 때 있죠. 출수할 때도 우리가 적정 온도가 만약 18도야? 근데 갑자기 추워버려. 그때 만약 온도가 6도나 7도로 떨어져 버려. 그건 냉해 피해 입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동상에는 말 그대로 뭐 한다고요? 작물이 얼어버려. 무슨 온도로 갔을 때? 영하로. 그럼 동상에는 종류가 3가지야. 우리가 봄에 얼어버리면 봄동상에, 그 다음에 가을에 있잖아요. 얼어버리면 지금처럼 사과가 지금 얼어버려. 그럼 이것은 가을 동상에. 그 다음에 겨울에 얼어버려. 그래 갖다가 우리가 겨울 동상에. 그러면 봄동상에는 우리가 계절이 언제부터? 3월부터 5월까지를 갖다 봄동상의 피해라고 해요. 3, 4, 5. 그다음 가을 동상에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우리가 가을 동상이라고. 가을철이라고. 그럼 겨울은 12월부터 다음 달 2월까지를 우리는 겨울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겨울동상회 하면 감귤 품목에서 겨울동상회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동상회는 얼어버리는 거예요. 냉해는 얼지는 않지만 피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우는 평균적인 많은 비. 자, 강풍은 강한 바람이나 돌풍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강풍이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종합이에요. 지금 종합에서 종합이온 방식으로 말하는 자연재해 속에, 좀 종합을 보자면 자연재해 속에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강풍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강풍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강한 바람이나 돌풍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자 바람이 불었어요. 자 기상청이 측정을 했는데 초당 10m가 나온 거야. 얘를 갖다가 강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여기는. 지금 그냥 강한 바람이 바람 불어서 지금 피해가 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의 종합위험으로, 지금 여기는 종합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종합이야. 종합위험일 때 자연재해 속에 들어있는 이 강풍은 이 크기를 고려치 않아요. 그냥 강한 바람이나 돌풍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따 할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즉 저가 종료 이후로 넘어가잖아요. 저가 종료 이후에. 저가 종료 이후일 때는 강풍은 반드시 이때는, 즉 이때는 종합위험 방식이 아니에요. 이때는
특정이온 방식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특정이온 방식으로. 우리가 특정으로 넘어가 본다 했죠. 저가 종류 이후에. 특정이온 방식으로 보장하는 강풍일 때는 반드시 수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초당 14m 이상의 바람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종합일 때는 초당 몇 메타 이런 거 필요치 않아요. 특정일 때만 초당 몇 메타가 필요한 겁니다. 특정일 때만. 그래서 같은 강풍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언제 났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고가 6월 20일 날 강풍 사고가 났어요. 저가 종료 이전이죠. 근데 이때 초당 9m로 피해가 입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보상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보상해 줘요. 근데 같은 크기인데 만약에 9월 5일 날 똑같은 강풍 크기로 얼마로? 초당 9m 크기로 해서 사과가 떨어졌어. 이때는 보상 안 해준다. 저가 종료 이후에는 반드시 크기가 얼마로 돼야 되니까 14m 이상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가 종료 이전에는 여기가 초당 몇 메타 그런 말 안 들어있어요. 단순히 영어 정리 봐보시면 그냥 강한 바람이나 돌풍이에요. 바람 불어서 피해 입어서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합일 때는 웬만한 자연재해 다 해줄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해는 가뭄입니다. 방금 냉해 했죠? 초래할 생육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육 저온 이하의 온도로 인해서 피해를 준 게 냉해입니다. 자, 조해는 바닷물입니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염과 또 저가 종료 이후의 폭염은 달라져요. 저가 종료 이후의 폭염은 또 온도가 딱 정해졌어. 이틀 동안 33도씩 그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만이 피해 인정해줘. 근데 저가 종료 이전에는 더웠어 피해 입었어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자연재해. 조수해라는 것은 우리가 멧돼지, 고라니, 새 얘를 갖다 우리는 조수해라고 표현합니다. 즉 새나 짐승을 말해. 화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단은 종합위험 방식일 때 자연재해. 그 자연재해 종류가 방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연재해 종류 여기 방금 자연재해 종류. 자연재해 종류가 뭐부터 나왔냐면 지금 뭐예요? 태풍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암기하셔야 돼. 자연재해 종류를. 그럼 얘를 갖다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러냐면 태우가 뭐해? 냉동, 설, 한해 못 먹고 고기를 폭식했더니 뭐 했다? 호강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연재해 종류. 태우가 냉동설안에 조기를 폭식했더니 호강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자연재해 종류. 태우가 냉동설안에 조기를 폭식했더니 호강했다. 그럼 뭐예요? 봐보시면 태풍, 우박,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 조해, 기타, 폭염, 호우, 강풍. 일단 자연재해 종류. 태우가 냉동설안에 조기를 폭식해서 호강했다. 이렇게 하시면 자연재해 종류 암기하시면.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7종은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강태우 집에 지진과 화재가 일어났어요. 누구 집에도? 일가에. 일단 종류를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태우가 냉동실안에 조기를 폭식해서 호강했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저가 종료 이후 하나하나 볼게요.